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분석의 기초인 데이터 품질 확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결측치, 중복 이상치를 찾아내는 실무 중심 가이드입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총 7가지입니다. 먼저 결측치가 무엇인 이해하고 이스노우 메서드로 결측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결측치 비율을 계산하여 어떤 컬럼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어서 duplicated 메서드로 중복 데이터를 찾고 IQR 방법으로 이상치를 탐지합니다. 박스플롯으로 이상치를 시각화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품질 리포트 작성 방법을 배웁니다. 결측치란 데이터셋에서 값이 비어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마치 설문조사에서 누군가 답변을 건너뛴 것과 같습니다. 결측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none, nan, nowel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이들을 모두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확인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결측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결측치를 확인하는 기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andas,와 numpy를 임포트합니다. 샘플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만드는데 name, age, city 컬럼에 일부러 non 값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결측치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한 후 isNow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isNow은 각 셀이 결측치인지 확인하여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합니다. 여기에 assume을 붙이면 각 컬럼별로 결측치가 몇 개인지 계산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name 컬럼에 1개, age 컬럼에 1개, city 컬럼에 1개의 결측치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결측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사용자 입력 누락입니다. 고객이 회원가입할 때 선택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결측치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측정 장비의 오작동입니다. 센서가 일시적으로 고장나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통합 과정의 오류입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매칭되지 않는 데이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측치를 무시하고 평균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나올 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sNow 메서드를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isNow은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크기의 불리언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합니다. 각 셀이 결측치면 값이 있으면 false입니다. 여기에 any를 붙이고 AXOIS를 1로 설정하면 각 행의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xis는 행방향 확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대괄호 안에 넣으면 결측치가 있는 행만 필터링됩니다. not new은 isNow의 반대로 값이 있으면 true를 반환합니다. 참고로 isNow과 isNa는 완전히 같은 기능이며 not new과 not now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측치가 있는 행을 필터링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name, email, age 컬럼에 일부 결측치가 있습니다. isNow를 호출하면 불리언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됩니다. 여기에 any를 붙이고 AXOIS를 1로 설정하면 각 행마다 하나의 true 또는 false 값이 나옵니다. 그 행의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true, 모두 값이 있으면 false입니다. 이것을 대괄호 안에 넣으면 true인 행만 선택됩니다. 결과를 출력하면 결측치가 포함된 행들만 깔끔하게 필터링되어 나타납니다. 이 방법으로 정확히 어떤 고객의 정보가 빠졌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측치 비율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측치 비율은 전체 데이터 중 몇 %가 비어 있는지 나타냅니다. 비율을 계산하면 어떤 컬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결측치 개수를 전체 데이터 개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100분율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결측치 비율이 20% 미만이면 양호한 편입니다. 20%에서 50% 사이면 주의가 필요하며 결측치 처리 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50% 이상이면 해당 컬럼을 아예 제거하거나 데이터 수집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결측치 비율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100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네임 컬럼은 10의 배수행에서 결측치가 발생하므로 10% 비율입니다. 폰 컬럼은 5의 배수행에서 결측치가 발생하므로 20% 비율입니다. address 컬럼은 3의 배수행에서 결측치가 발생하므로 약 33% 비율입니다. isNo와 assume으로 결측치 개수를 구하고 len으로 전체 행 개수를 구합니다. 나누기를 하면 비율이 나오고 100을 곱하면 백분율로 변환됩니다. round를 사용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각 컬럼의 결측치 비율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출력됩니다. 중복 데이터도 결측치만큼 중요합니다. 중복 데이터는 집계 결과를 왜곡시키고 통계 분석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마치 투표함에 같은 사람이 2번 투표한 것과 같습니다. duplicated 메서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중복된 행을 찾아냅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나타난 행은 false, 이후 중복된 행은 true를 반환합니다. keep 매개 변수를 조절하면 동작이 달라집니다. keep first는 첫 번째 행을 제외한 중복만 true로 표시하고 keep false는 중복된 모든 행을 true로 표시합니다. 중복 데이터를 확인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order it 2번과 총 3번이 각각 2번씩 중복되어 있습니다. duplicated 메서드의 keep false를 설정하면 원본과 사본을 모두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왜 중복인지 비교하기 쉽습니다. 결과를 출력하면 완전히 중복된 행들이 모두 나타납니다. 중복을 찾았다면 drop duplicates 메서드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삭제하기 전에 왜 중복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오류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중복될 수 있는 데이터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컬럼만 기준으로 중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subset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customer 컬럼만 보고 중복을 판단하려면 subset의 리스트로 컬럼명을 넣습니다. 같은 고객이 여러 번 주문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회원가입 데이터에서 이메일 주소 중복을 확인하거나 센서 데이터에서 타임스탬프와 센서 아이디 조합의 중복을 확인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rop duplicates도 동일하게 subset을 지원하므로 특정 컬럼 기준으로 중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제거 전에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치는 다른 데이터와 현저히 다른 극단적인 값입니다. 마치 키 110cm인 사람들 사이에 250cm인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치는 평균과 합계를 계산할 때 결과를 크게 왜곡시킵니다. 이상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 입력 오류입니다. 사람이 직접 입력할 때 숫자를 잘못 쓰거나 소수점을 잘못 찍을 수 있습니다. 둘째, 측정 장비의 오작동입니다. 센서가 고장나서 이상한 값을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VIP 고객의 대량 주문처럼 정상이지만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치를 삭제하기 전에 반드시 오류인지 의미 있는 데이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IQR 방법으로 이상치를 탐지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평균 50만 원, 표준 편차 10만 원인 정규 분포 데이터 9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500만 원, 800만 원, 10만 원, 1200만 원, 5만 원 같은 극단적인 값을 추가했습니다. 퀀틸 함수로 Q1과 QC를 계산합니다. Q1은 하위 25% 지점의 값이고 QC는 하위 75% 지점의 값입니다. IQR은 QC에서 Q1을 뺀 값으로 중간 50% 데이터의 범위입니다. 하한선은 Q1에서 1.5배 IQR을 빼고 상한선은 QC에 1.5배 IQR을 더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은 이상치로 간주됩니다. OR 연산자로 하한선보다 작거나 상한선보다 큰 값을 필터링하면 이상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IQR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IQR은 사분위수 범위로 Q3에서 Q1을 뺀 값입니다.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 50% 데이터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Q1은 하위 25% 지점, QC는 하위 75% 지점의 값입니다. 통계학에서는 Q1에서 1.5배 IQR을 뺀 값보다 작거나 QC3에 1.5배 5배 IQR을 더한 값보다 큰 값을 이상치로 봅니다. 이 기준은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1.5 대신 3을 사용하면 더 보수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IQR 방법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지 않으므로 DISCOR 방법보다 안전합니다. X플롯은 데이터의 분포와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마치 데이터를 상자에 담아서 한눈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상자 안에는 중간 50%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상자의 아래쪽 경계가 Q1이, 위쪽 경계가 QC입니다. 상자 안에서는 중앙값을 나타냅니다. 상자에서 뻗어나간 정상 범위를 나타냅니다. 수염 밖에 있는 점들은 이상치입니다. Matplotlib과 Seaborn 라이브러리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면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스플롯을 그리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규 분포 데이터 95개를 만들고 극단적인 이상치 4개를 추가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한 후 Matplotlib의 피구르로 그림 크기를 설정합니다. Seaborn의 boxplot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박스플롯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데이터 프레임을 i 매개 변수에 컬럼명을 넣습니다. 타이틀로 제목을 이레벨로 y축 레이블을 설정합니다. show 함수로 그래프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박스플롯을 보면 상자는 IQR 범위를, 수염은 정상 범위를, 점은 이상치를 나타냅니다. 이상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품질 리포트 작성 방법입니다. 데이터 품질 리포트는 결측치, 중복, 이상치를 적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상태를 파악하고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리포트에는 4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첫째, 전체 데이터 개요입니다. 행과 열의 개수, 전체 데이터 크기를 명시합니다. 둘째, 컬럼별 결측치 비율입니다. 어떤 컬럼에 결측치가 많은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안을 적습니다. 셋째, 중복 데이터 개수입니다. 중복이 몇 건인지 제거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넷째, 이상치 탐지 결과입니다. IQR 방법이나 DISCOR 방법으로 탐지한 이상치 개수와 조치 사항을 기록합니다. 데이터 품질 확인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결측치는 ISNO과 NOT-NO로 확인하고 비율을 계산하여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중복 데이터는 duplicate로 찾아내고 원인을 파악한 후 제거합니다. 이상치는 IQR 방법으로 탐지하고 박스플롯으로 시각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품질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체 데이터 상태를 정리합니다. 데이터 품질 확인은 모든 데이터 분석의 첫 단계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